이 족빛 놀이개의 주인은 1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소이다. 산속에서 하룻밤을 함께한 처녀와 1년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선비. 약속의 그날 그곳을 찾아간 선비가 마을 노인에게서 듣게 된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선비가 산속에서 만난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100년을 기다린 한 처녀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잔의 안방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 김도현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8.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온 도현은 오로지 과거, 급제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초가집 한 칸. 그 안에서 도현은 새벽 이슬이 마르기도 전부터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밤이 깊어 등잔불이 흔들릴 때까지 도현의 눈은 책장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다. 도현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니 정이니 하는 것은 도현에게 사치였습니다. 혼처가 들어와도 고개를 저었고 마을 처녀들이 인사를 건네어도 무뚝뚝하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슴을 닫아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만큼 가벼운 것이 또 있을까? 도현은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자주 찾아뵙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사. 도현보다 20살이 위인 노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박진사의 사랑채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박진사는 마당의 백일홍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도현이 공손히 절하자 박진사는 빙긋 웃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 도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사랑이옵니까? 그것은 한낱 감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한낱 감정이라. 박진사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현아, 사랑이란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랑이란 약속이니라. 그리고 약속이란 시간을 뛰어넘는 법이지. 도현은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약속이라니. 늙으신 분의 부질없는 말씀이로구나. 박진사는 도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웃겠지. 허나 언젠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날이 올 게야. 명심하겠습니다. 도현은 마지못해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약속이라니. 도현이 보아온 사랑은 그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무들도 한때 정 깊었다던 친척들도 형편이 어려워지자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바람 같아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도현은 일찍이 깨달은 터였습니다. 약속이라니, 시간을 뛰어넘는 약속이라니. 도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박진사가 한 말은 훗날 도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됩니다. 도현이 사는 동네는 한양의 변두리 남대문 밖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도현이 가난하지만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양반은 사람이 아니라 책벌레요. 하긴 저렇게라도 안 하면 어찌 출세를 하겠소. 도현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손가락이 굳고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좀 쉬십시오. 도현이 안쓰러운 마음에 그렇게 말하면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큰 인물이 될 텐데 이 정도가 무엇 대단하겠느냐. 어머니는 늘 도현을 믿었습니다. 도현 또한 어머니의 그 믿음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꼭 급제하여 어머니께 비단옷 한 벌 해드려야겠다. 도현의 가슴 속에는 그 다짐 하나가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달랐습니다. 도현에게 사랑이란 시간을 빼앗는 도둑이었습니다. 여인의 정에 휘둘리면 큰일 못하느니라.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그리 말씀하셨다고 어머니는 전해 주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웃 마을의 매파가 혼처를 들고 찾아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 이번엔 진짜 좋은 자리야. 한양 대갓집 외동딸이라네. 송구합니다. 저는 아직 혼인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도현은 늘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매파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 양반 참 답답한 사람일세. 도현의 동무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성호. 어릴 적부터 도현과 함께 글을 배운 친구였습니다. 성호는 도현과 달리 명랑하고 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여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도현아, 너는 너무 메말랐어. 성호가 도현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는 거야. 도현은 성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현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성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도현아, 큰 소식이다. 무엇이냐? 이번 가을 강원도 원주에서 별시가 열린다는구나. 별시. 도현이 책에서 눈을 떼고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내리신 시험이라네. 한양에서 너무 멀어 다들 망설인다는데 그래서 더 기회야. 도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보는 시험은 늘 사람이 많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허나 강원도까지 가서 보는 별시라면, 그래서 사람이 적게 모인다면 도현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야겠다.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멀지 않겠느냐. 한양에서 원주까지 산을 넘어야 한단다. 산이든 강이든 가야 한다. 도현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김씨 부인 또한 아들의 결심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큰 뜻을 펼치고 오너라. 어머니는 그렇게 도현의 짐을 꾸려 주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길이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도현이 한양을 떠나 강원도 횡성어귀에 도착한 것은 길을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산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산을 하나만 넘으면 원주 땅이라네. 주막의 주인이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길을 떠나시는 게 좋겠소. 왜 그러시오? 저 산이 보통 산이 아니라오. 안개가 잘 끼고 길이 자꾸 바뀌어 길손들이 종종 길을 잃지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소이다. 별시가 사흘 뒤이니 오늘 안에 산을 넘어야 합니다.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디 조심하시오. 도현은 짐을 다시 꾸리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별것 아니로구나. 도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자욱한 안개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이런. 도현은 안개 속에서 길을 더듬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안개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손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길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도현이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방이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려보면 안개가 걷히겠지. 도현은 가까운 바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안개는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해는 점점 기울어갔고 산속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생겼구나. 도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무엇이든 찾아야 한다. 도현은 안개를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사는 집인가? 도현은 그 불빛을 향해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도현이 다다른 곳은 한 채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산속에 어울리지 않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배기롱이 한 그루 서 있었고 흰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인가.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가집의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등잔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실례하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도현이 조심스레 인기척을 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도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 처녀가 등잔불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19이나 2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백옥같이 희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했습니다.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고 입술은 봄꽃처럼 붉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 갈래로 따아 내린 모습이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이런 산속에 어찌 이런 처자가.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송구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도현은 머리를 조아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장작불이 잘 지펴져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상을 차리던 중이었습니다. 처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드시지요. 이런 패가 아니에요. 오랜만에 손님이 오셔서 오히려 반갑습니다. 처녀는 도현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도현은 차를 마시며 처녀를 살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깊은 산속에 처자 혼자 있다는 말인가. 실례지만 이 댁에는 어른들이 안 계십니까? 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더 오래전에 떠나셨습니다. 처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산속에서 혼자라니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서워할 일은 없어요. 산은 늘 같은 자리에 있고 바람도 늘 같은 자리에서 불어오니까요.
처녀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은 그 미소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이니 정이니 한낱 감정이라 여겼건만 이 처녀의 미소 앞에서는 그 모든 말들이 무색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산나물과 도토리묵 그리고 따뜻한 죽이 한 그릇 놓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처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이 한술 떠 입에 넣자 그 따뜻한 맛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며칠을 산 길로 헤맨 도현에게는 사르래는 추위 끝에 만난 봄바람 같았습니다. 너무도 맛있습니다. 도현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녀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도현은 처녀가 내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잔잔히 타올랐습니다. 도현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처자의 함자가 어찌 되십니까? 채련이라 하옵니다. 채련. 도현이 그 이름을 한번 읊었습니다. 연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조차 곱구나 도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셨습니까? 채련이 물었습니다. 원주에서 별시가 열린다 하여 가는 길이었소이다. 아, 그러시군요. 시험이 언제이옵니까? 사흘 뒤요. 무사히 시험을 잘 보시기를 빌겠습니다. 채련의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이 깊은 산속, 한 번 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처자가 자신의 시험을 빌어주는 것이 어찌나 따뜻한지요. 고맙습니다. 도현이 한참 만에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현은 채련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련은 책을 많이 읽은 처녀였습니다. 시도 알았고 예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책을 어찌 구하셨소? 아버님이 남기신 책들이 있어요. 서너 권뿐이지만 외울 만큼 읽었습니다. 외울 만큼이라. 도현은 채련의 청아한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지식이 있고 마음씨가 곱고 외모까지 빼어났으니 이런 처자는 어디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 수 읊어 주시겠소? 도현이 청했습니다. 채련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도 깊었습니다. 산이 깊어 길이 끊어진 곳. 바람만이 예시 이야기를 전하네. 오늘 밤 그대를 만났으니 내일이 올까 두렵구나. 도현은 그 시를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 슬픈 시를 읊는단 말인가.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도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채련의 목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 시가 자신을 향한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좋은 시이옵니다.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 왔습니다. 도현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은 쉬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등잔불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채련의 가벼운 숨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 오면 나는 떠나야 한다. 도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가? 이 하룻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것을 도현도 알았습니다. 허나 그 마음이 자꾸만 채련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박진사 어른이 말씀하시던 사랑인가?
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현이 눈을 떴을 때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습니다. 허나 어제처럼 짙지는 않았습니다. 길은 보일 듯합니다. 채련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떠나실 수 있겠어요. 도현은 묵묵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한술 한술 뜰 때마다 채련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만 더 보자. 도현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 들러 한 번만 더. 허나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산속 깊은 곳, 길도 제대로 없는 이 외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도현이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채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예.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채련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도현이 잠시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말씀이시오? 예. 정확히 1년 뒤 이산 이 자리에서요. 도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보고 싶어. 약속할 수 있습니다. 도현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정이십니까? 진정입니다. 이 김도현, 1년 뒤 이 자리에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채련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채련은 자신의 옷고름에서 무언가를 풀어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쪽빈 놀이개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매듭에 푸른 옷구슬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이옵니다. 선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선비님이 이것을 다시 가져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도현이 길을 나설 때 채련은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부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빕니다. 고맙소이다, 채련아 씨. 도현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나 별씨가 코앞이었습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채련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도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채련은 마당의 백일홍 곁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백일홍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도현은 산 아래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집은 안개 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도현의 가슴 속에는 채련의 얼굴이, 그 미소가, 그 시 한 수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1년 뒤 반드시. 도현은 가슴 속의 놀이개를 한 번 더 만져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현은 안개가 거친 산길을 걸어 마침내 원주 땅에 도착했습니다. 별씨는 사흘 뒤였고 도현에게는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허나 신기하게도 도현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채련 아씨가 빌어주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도현은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별씨 당일 도현은 답안을 술술 써 내려갔습니다. 스승박 진사 밑에서 갈고 닦은 학문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험관들도 도현의 답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문장이 깊고 뜻이 곧다. 이만한 인재가 강원도 별씨에 응할 줄이야. 도현은 별씨에서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도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와 응시한 김도현에게 첫 자리를 내리노라. 도현은 큰 절을 올리고 임금이 내리신 어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해냈습니다. 도현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채련의 놀이개를 가슴 속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채련 아씨 덕분이야. 한양에 도착하자 어머니, 김씨 부인은 아들의 급제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 아들이 마침내. 어머니, 이제 비단옷 한 벌 해드리겠습니다. 비단옷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잘 되었으면 그만이지. 도현은 곧이어 종오품 벼슬에 임명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된 도현은 한양에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허나 도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현은 채련의 놀이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쪽빛 옥구슬이 등잔불 아래에서 푸르게 빛났습니다. 채련아 씨, 어찌 지내고 계시오? 도현은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의 친구 성호도 도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도현아, 너 요즘 무슨 일 있느냐? 내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처음 본다. 무슨 일이 있는 게야? 도현은 결국 성호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한 처자를 만났네. 그 처자와 1년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 산속의 처자라고 어디 사는 집안 처자더냐. 그것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안 계셔서 그저 산속에서 혼자 산다고 했다. 성호는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도현아, 그 처자가 진짜 사람이었느냐? 무슨 소리냐? 산속 외딴 집에 처자 혼자 산다니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혹 여우나 그런 것이. 성호,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도현이 발끈했습니다. 채련 아씨는 그런 분이 아니다. 시도 짓고 책도 많이 읽은 곱고 깊이 있는 처자야. 성호는 도현의 진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날에 가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가야지. 그런데 도현아, 한 가지만 묻자. 무엇이냐? 내 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시느냐? 도현이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 왜? 신분도 모르고 가문도 모르는 처자를 어찌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느냐? 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아, 어머니께 말씀드려라. 솔직히.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도현은 벼슬을 살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허나 매일 밤 놀이개를 꺼내보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채련아 씨, 추위에 어찌 지내십니까?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도현은 산속의 그 작은 초가집을 떠올렸습니다. 장작은 충분할까? 식량은 있을까? 도현의 가슴은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박진사 어른의 말씀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란 약속이고 약속이란 시간을 뛰어넘는 법이지. 도현은 처음으로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한양의 거리에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도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이다. 이제 곧 다시 만난다. 도현의 어머니가 어느 날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아, 이제 너도 혼처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이번에 좋은 자리가 들어왔다. 이조판서 댁의 따님이라더구나.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둔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냐? 도현은 어머니께 채련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한참을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아, 그 처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이 어미는 반대하지 않으마. 허나 신분도 모르고 가문도 모르는 처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은 어머니, 1년 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그 한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채련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약속한 날을 사흘 앞두고 휴가를 받아냈습니다. 한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무슨 친구요? 오래된 약속이 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도현은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지어주신 비단 두루마기를 챙겼습니다. 채련아 씨에게 보여드릴 첫 모습이니까. 도현은 가슴 속에 놀이개를 한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다시 만나는구나. 도현은 1년 전 그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도현이 강원도 횡성에 도착한 것은 약속한 날의 전날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을이 깊었고 산은 단풍으로 붉었습니다. 도현은 작년에 묵었던 그 주막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놈의 양반 또 오셨소 그려. 주막 주인이 도현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주시는구려. 그럼요. 작년에 산을 넘으시던 그 선비님 아니시오. 무사히 시험은 잘 보셨소. 덕분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소이다. 오, 축하드립니다. 주막 주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도현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현은 일찍 일어나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한 시집만 가면 그 자리에 닿겠지. 도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그리던 그 얼굴을 다시 본다는 생각에 도현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산길은 작년과 같았습니다. 허나 신기하게도 안개는 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길이 잘 보이는구나. 도현은 그렇게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도현은 작년 그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초가집이 있던 그 자리, 백일홍이 서 있던 그 마당. 도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초가집은 없었습니다. 백일홍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저 잡초만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도현은 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비슷한 자리가 또 있는가? 도현은 사방을 헤맸습니다. 허나 어디에도 초가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여기였다. 분명히. 도현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채련아 씨, 채련아 씨. 도현은 산속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허나 메아리만이 돌아왔습니다. 도현은 결국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채련아 씨에 대해 알지 모른다. 도현이 다다른 곳은 산 아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초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이른이 훌쩍 넘은 듯했고 백발이 성성한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요, 젊은이? 도현은 노인 앞에 공손히 절했습니다. 이 산속에 한 처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채련이라 하옵고 외딴 초가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혹 아십니까?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처자가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을로? 노인은 도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 처자를 어떻게 아시오? 작년 가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작년 가을이라. 예. 그리고 1년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기에 이번에 다시 찾아온 것이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들으시오. 도현의 가슴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이리로 따라오시오. 노인은 도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노인은 도현을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우선 차를 한 잔 드시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채련 아씨가 어찌 되었는지.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이 마을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소이다. 오래된 이야기라니, 요. 100년 전쯤의 일이지요. 도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0년 전? 100년 전, 이 산 위에 한 양반 댁이 있었소이다. 윤진사 댁이라 했지요. 윤진사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소. 이름이 채련이었소이다. 도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채련. 그렇소. 채련 아씨라 했지. 절세미인이라 소문이 자자했소이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채련 아씨가 19이 되던 해였소. 한양에서 선비 한 명이 산을 넘다 길을 잃었지. 안개가 자욱하던 가을이었소. 도현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 선비가 윤진사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소이다. 그러다 채련 아씨와 정이 들었지요. 이튿날 그 선비는 한양으로 떠나며 채련 아씨와 약속을 했소이다. 1년 뒤 다시 와서 정식으로 청혼하겠다고. 도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채련 아씨는 그 선비에게 자기 어머니가 남긴 쪽빛 놀이개를 건넸지요. 그것이 약속의 증표였소이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속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쪽빛 옷구슬이 햇빛에 푸르게 빛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그 놀이개에 머물렀습니다. 그 놀이개. 어르신, 이것이 그 놀이개이옵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놀이개요.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의 그 놀이개. 도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선비가 어찌 되었습니까? 노인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선비는 한양으로 돌아가 과거에 급제했소이다. 그리고 한양 명문가의 딸과 혼례를 올렸지요. 신분도 모르는 산속 처자를 잊고 부귀영화의 길을 택한 게요.
도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채련아 씨는 어찌 되었습니까? 채련아 씨는 그 선비를 기다렸소이다. 1년이 되는 그날 새 옷을 입고 백일홍 아래에서 그 선비를 기다렸지. 그러나 그 선비는 오지 않았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련아 씨는 곡기를 끊었소이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말이지요. 도현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윤진사가 아무리 만류해도 채련아 씨는 듣지 않았소. 매일 백일홍 아래에 앉아 산길을 바라보았지. 한 달 만에 채련아 씨는 백일홍 곁에서 숨을 거두었소이다. 그 한 손에는 그 선비를 위해 지은 시 한 수가 쥐어 있었지. 도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진사는 딸을 그 자리에 묻었소. 그리고 자신도 얼마 못 가 화병으로 숨졌지요. 윤진사 댁은 그렇게 끊겼소이다. 노인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100년 동안 그 자리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있었소. 길 잃은 나그네들이 산속에서 작은 초가집을 보았다고도 했고, 한 처자를 만났다고도 했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이 가서 보면 늘 잡초밭만 있을 뿐이었소. 길 잃은 나그네들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지.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난 채련아 씨는? 노인은 슬픈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처자의 홀령이요. 도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젊은이, 그 처자는 100년 동안 자신의 정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요. 그 약속의 그날, 그 자리에서 노인은 도현의 놀이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놀이개가 그 증거요. 100년 전 채련아 씨가 정인에게 건넸던 그 놀이개. 그것이 어찌 젊은이의 손에 있는지는 모르겠소만 도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 처자는 채련아 씨는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음식을 해주었고, 말을 했습니다. 시도 읊었습니다. 젊은이, 그 처자가 한이 깊어 그러는 게요.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채련아 씨는 100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렸소. 그 한이 너무도 깊어 길 잃은 선비를 만나면 정인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게지. 100년 전 그 선비를 닮은 사람이 길을 잃고 그 자리를 지나가면 채련아 씨는 자신의 정인이 돌아왔다고 믿는 게요. 도현은 두 손으로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도현은 노인의 집을 나와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채련아 씨가 100년 전에 죽었다니, 내가 만난 그분이 홀령이었다니. 도현은 산길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채련아 씨, 채련아 씨. 도현은 그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아씨는 100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렸소. 그런데 그 자는 약속을 어기고 부귀영화의 길을 택했소. 신분도 모르는 산속 처자를 잊고. 노인의 말이 도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선비가 100년 전에 그 선비가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 도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양의 어머니가 권하는 명문가에 혼처가 있었고, 도현은 그쪽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권하시면 결국 명문가 따님과 혼례를 올렸을지 모른다. 그러면 채련아 씨는 다시 한번 약속을 깨인 자가 되었겠지. 도현은 자신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 선비와 내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속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단풍 사이로 비쳐들어 마치 피가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채련아 씨, 미안하오. 미안하오. 도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대로 한양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영영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도현은 다시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마치 도현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려. 어르신. 도현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채련아 씨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 동안 도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련아 씨의 유해가 그 자리에 묻혀 있을 게요. 100년이 지났으니 뼈만 남았겠지. 그 유해를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다시 묻어주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년 전 약속을 지켜주시오. 100년 전의 약속이라니요. 채련아 씨가 그 정인에게 받지 못했던 약속, 즉 정식으로 청혼하는 것 말이오. 도현의 얼굴에 굳은 결심이 어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정이요? 제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옵니다. 노인은 도현에게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밤이 약속의 그날이오. 채련아 씨의 홀령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밤이지. 자정에 그 자리로 가시오. 예. 그리고 놀이개를 꺼내 그 자리에 놓고 진심으로 채련아 씨에게 청혼하시오. 그러면 한이 풀릴 것이오. 도현은 큰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허나 그 전에 도현은 박진사 어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란 약속이고 약속이란 시간을 뛰어넘는 법이지. 내가 지금은 비웃겠지. 허나 언젠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날이 올 게야. 도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이 약속이라는 말씀, 그 약속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말씀. 도현은 가슴 속에 놀이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쪽빛 옷구슬이 노을빛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채련아 씨는 1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기다렸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약속이었소. 그 사람은 약속을 깨었지만 채련아 씨는 1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소. 도현은 산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해는 기울어 어둠이 산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아 씨, 제가 가고 있소이다. 100년 전의 그 약속을 이 김도현이 지키러 가고 있소이다. 도현의 발걸음에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도현이 그 자리에 다다랐을 때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잡초밭 위로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다다르자 잡초 사이로 작은 봉분 하나가 보였습니다. 100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도현은 무릎을 꿇고 그 봉분 앞에 앉았습니다. 채련아 씨, 저 김도현이옵니다. 도현은 가슴 속에 놀이개를 꺼내 봉분 앞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100년 전 한선비가 아씨에게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일로 아씨는 100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지요. 달빛 아래 잡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제가 100년 전 그 선비는 아니옵니다. 허나 작년 이맘때 저 또한 아씨와 같은 약속을 했지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 전의 약속까지 함께 지키러 왔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련아 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산속이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자정이 되자 잡초밭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안개를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도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채련이었습니다. 지난해 도현이 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배곡 같은 얼굴,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 봄꽃처럼 붉은 입술. 다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살짝 투명해 보였습니다. 선비님, 채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련아 씨. 도현이 그 자리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오셨군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채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알고 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노인 어른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신데도 오셨군요. 제가 아씨와 약속한 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 또한 100년 전 그 선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채련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어렸습니다. 선비님, 채련아 씨,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100년 전 그 선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채련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첫 정인이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한 선비였지요. 그분은 글을 잘 쓰셨고 마음씨가 착하셨습니다. 저와 하룻밤을 함께한 뒤 1년 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채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약속만을 믿고 1년을 기다렸지요. 그분은 어이하여 한양으로 돌아가신 그분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 따님과 혼인을 올리셨지요. 도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를 잊으신 게지요. 산속의 천한 처자를. 그래도 저는 약속의 그날 백일홍 아래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지요. 한 달 동안 곡기를 끊고 채련 아씨. 끝내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채련아 씨, 이 놀이개를 보십시오. 채련의 눈이 놀이개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이것은 제가 작년 아씨에게서 받은 놀이개이옵니다. 그리고 100년 전 그분께 들이신 놀이개와 같은 것이지요. 이 놀이개는 약속의 증표이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100년의 한이 깃든 물건이옵니다. 도현은 놀이개를 채련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김도현이 그 약속을 대신 지키겠습니다. 선비님, 100년 전 그분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작년 제가 아씨에게 한 약속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도현은 채련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채련 아씨,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산속이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머물렀다 다시 불었습니다. 채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지켜졌습니다. 채련 아씨, 이제 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채련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년의 한이 풀렸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다. 채련아 씨, 가지 마십시오. 도현이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채련의 모습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제 유골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들러 백일홍한 그루를 심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채련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선비님은 부디 좋은 분과 혼인하시고 어머님께 효도하시며 백성을 위한 좋은 벼슬아치가 되어 주십시오. 채련 아씨,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옵니다. 채련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100년을 기다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의 진심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채련아 씨, 채련아 씨. 도현이 채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이미 채련의 모습은 안개와 함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산속의 서늘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도현의 손에는 쪽빛 놀이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채련아 씨,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이튿날 새벽 도현은 마을 노인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잡초 아래에서 한 사람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100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채련아 씨의 유골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유골을 정성껏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다시 묻었습니다. 새 봉분 위에 도현은 백일홍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채련아 씨의 놀이개를 그 곁에 함께 묻었습니다. 채련아 씨, 부디 편안히 쉬소서. 도현은 그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한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구나. 도현은 어머니의 권유로 한 처자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이조판서 댁의 따님이 아닌 박진사 어른의 손녀였습니다. 박진사가 자신의 손녀를 도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진정한 가정을 이룰 자격이 생겼구나. 박진사 어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은 한 번도 채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강원도 횡성을 찾아 채련의 무덤에 백일홍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채련의 무덤가에는 백일홍 숲이 우거졌습니다. 도현은 훗날 종이 품 벼슬에까지 올라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폈습니다. 그러나 도현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벼슬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100년의 한을 지닌 한 처녀에게 약속을 지킨 일, 그것 하나였습니다. 도현이 이 생을 떠날 때 그의 손에는 쪽빛 놀이개의 매듭이 한 가닥 쥐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김도현 선비의 이야기는 마을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100년을 기다린 한 처녀의 한을 풀어준 한 선비의 이야기. 사랑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이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가슴은 변하기 쉽고 약속은 깨지기 쉽습니다. 허나 진정한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그 약속은 100년의 시간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김도현 선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산 속에는 지금도 백일홍 숲이 우거져 있다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 단풍이 붉게 물들 때면
그 숲 사이로 한 처녀의 미소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명잔의 안방극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